중국의 딸엔 대련이라고 하죠. 네. 대련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스파이샷이 이제 찍혔는데. 스파이샷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정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지나가다가 사진 찍어서 아하. 인터넷에 올린 거죠. 네. 중국의 군사 마니아들이 올린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걸 보니까 기존에 보았던 전투기가 아닌 거예요. 네. 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그 양쪽에 보면 뭔가 미사일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네. 저게 미사일이 아니고 방해 전파 수집용 포드입니다. 아하. 그래서 왜 이 전투기는 지금 중국의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수호이 33을 중국제로 카피한 J-15인데 네. 저기에 왜 전자전 장비가 달려 있냐? 네. 그리고 또 이 수호이 15는 J-15는 1인승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2인승으로 개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보니까 제인스라고 세계 최고의 어떤 그 군사 전문 그 분석 그 팀이 있어요. 거기서 분석해 보니까 이건 전자전기다. 미국의 그라울러 장비와 그렇죠. 비슷한 그런 성능을 가진 전자전 장비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전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조종사가 조종을 하고 네. 뒤에 좌석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전자전만 전문으로 하는 오퍼레이터가 뒤에 타고 아하. 그리고 이제 윙팁에다가 저 전파를 수집하는 저 장비를 달고 그리고 이제 아래에다가 중국판 그 KJ 콩징 600, 콩징 800이라고 하는 네. 전자전 포드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달아서 중국도 항공모함에, 미국도 항공모함에 그라울러를 싣고 다니잖아요. 네. 중국도 랴오닝 항공모함, 앞으로 또 산둥 항공모함 나오겠죠. 네. 거기에다가 전자전 공격기를 이제 싣고 다니니까 미국하고 똑같은 능력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제 그것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이런 전자전을 펼칠 수 있는 그라울러와 비슷한 장비를 개발한다. 그럼 우리 한반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장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가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할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네. 그러나 우리 영토, 영해, 영공 바로 옆에 있는 인접국은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도변할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전력들을 보면 우리 한국군하고 이렇게 싸워도 장비면에서 크게 우수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F-35 들여올 거죠. 그리고 F-15K도 중국의 어떤 전투기도 지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중국이 저렇게 전자전 공격기를 가져가 버리면 네. 우리 F-35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또 F-15K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일단 레이더가 먹통이 돼버리니까 중국 공군에게 또는 중국 해군 항공대에게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사실 그라울러라는 장비는 작년 이맘때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고조됐던 그 당시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 해군이 그라울러 6대만 동원할 경우 북한에 있는 전역의 레이더, 미사일 탐지 시설을 모두 작동할 수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따라가는 모든 공격 전투기들이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장비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능에 비슷한 중국판 그라울러가 지금 스파이샷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니까 글쎄요.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그라울러라는 게 공대지 능력도 뛰어나지만 공대공 능력도 굉장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비들이 갖추고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그라울러 장비입니다. 앞부분에는 수백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가 있고요. 바로 밑에 달린 이 장비가 바로 교란 전파를 쏘는 장비들입니다. 그리고요, 또 공격 무기도 달려 있는데요.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도 달려 있습니다. 통신 감청 장비 또한 날개 옆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감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통수신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달려 있습니다. 역시 위성과 교신할 수 있는 장비까지 달려 있는데, 자, 이 공중전 능력도 뛰어나서 F-22 스텔스 폭격기와 공중전에서 이 그라울러 전투기가 이긴 적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007년입니다. 2007년에. 2007년에 우리가 알기로 F-22는 미국의 그 전투기들 4세대급 전투기들하고 144대 0의 능력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지구상 최강 전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라울러하고 한번 붙여본 겁니다. 미국이. 네. 붙였는데 물론 F-22에게는 좀 핸디캡을 줬어요. 네.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그라울러가 알고 시작한 겁니다. 사실 아하. F-22는 위치가 어디 있는가 몰라야 되는데. 스텔스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시작을 했죠. 한 상태에서 F-22도 레이더파를 계속 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레이더파를 이 그라울러가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리고는 F-22가 일단 그라울러를 발견하고 거기다가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쐈어요. 네. 근데 그라울러가
그것을 이제 암람을 간단하게 전자전으로 해서 완전히 암람을 다른 데로 날아가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네. 자기에게 오고 있는 암람 미사일을 다른 데로 그냥 날아가게끔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더 돌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람 미사일로 F-22를 모의 격추시켜 버렸죠. 그래서 물론 F-22가 핸디캡을 줬지만 어쨌든 F-22를 격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F-22 레이더 출력이 워낙 좋은데 네. 그것마저도 결함시킬 수 있었다는 게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에 일본 또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죠. 일본이 또 미국의 대표적인 장비인 이 그라울러를 직접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정말 참 부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몇 대라고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개 비행대로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한 개 비행대가 한 12대 정도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소 한 12대 정도를 도입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6대 정도는 한반도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12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지속적으로 먹통을 시킬 수 있는 교대를 해가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일본이 합성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일본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네. 네티즌들이 야 우리도 그라울러 도입하냐 했더니 방위성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네. 우리 그라울러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하. 그래서 미국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호주에만 이 그라울러 장비를 팔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일본이 그라울러 장비를 도입하게 되는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호주에 슈퍼 호넷 전투기를 대량으로 판매를 하면서 네. 이 그라울러 그 자체가 슈퍼 호넷의 아류지 않습니까? 네. 이 몸체는 슈퍼 호넷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라울러를 같이 팔았어요. 네. 근데 일본은 이 호넷 전투기를 안 씁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똑같이 F-15를 쓰거든요. 근데 이 완전히 다른 어떤 그 무기 체계인 이 호넷, 이 보잉제 전투기를 지금 일본이 사게 되는 것인데 네. 만약에 일본이 그라울러를 도입하면 중국의 아까 그 J-15D와 더불어서 네. 양쪽에 우리는 거의 뭐 전자전 제밍의 중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최근에 저희 탑10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만 종합을 해봐도 중국에서 항공모함, 신형 항공모함 만들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도입을 하고 있고 중국은 또 S-400 미사일을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라울러 장비까지 양쪽에서 또 도입을 하면 그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 전자 장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될 수밖에 없군요. 예, 올 한 해의 어떤 그 군사적인 움직임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남한과 북한은 그 남북 군사 합의 그걸 통해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재래식 그 군사의 어떤 그 국방력의 어떤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후퇴하고 있다는 이런 지금 인식을 주고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한미 동맹이 약간 약화되는 그런 틈을 타서 이것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미일 동맹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무기 그라울러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 직접적으로 수출 형식으로 이제 공급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그 군비 경쟁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한국이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수세에 몰리고 뭔가 좀 이렇게 그 허점을 노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네.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이 군사 기술적으로 미국을 지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가짜는 기술을 일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일본이 요구하는 걸 안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F-22가 개발된 지 1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F-35보다 비행기 자체 성능은 낮지만 전장비가 부족하거든요.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현재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그라울러 전자장기를 팔라 그러면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 전투기가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서라도 전자기를 도입하든 개발하든 그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자, 중국판 그라울러 전자전기 이야기.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